그 다음에 아니 20세 이상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혼인한 자들한테만 통지를 한 거예요. 혼인한 자들한테. 그리고 결의를 거쳐서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이 통지는 무효, 결의도 무효, 등기도 무효. 등기에 공신력 없죠? 무효. 선의취득제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하고 종종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것도 100억씩이나 주고 샀는데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죠. 따라서 종종부동산은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 그런 건 있습니다. 갑이 종중, 교회 또는 사찰, 그 다음에 우리 등기를 갖췄다, 병이 등기를 갖췄다, 정. 근데요, 그 강남구 삼성동하고 청담동 사이에 한전부지를 현대가 10조 원인가 매입해 가지고 그 땅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찰에서 우리 땅이다 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한 거죠. 우리 땅이다. 그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가에 항거 불능한 강박 상태에서 빼앗겼다. 항거 불능한 강박 상태에서 빼앗겼다. 그 무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다 무효네. 근데 문제는 한전 10년 동안 등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취득한다. 시간의 효력으로 소유권의 취득시효.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승계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 즉 전 주인의 존재했던 권리하자 승계 안 한다는 거죠. 승계 안 한다. 새로이 완전한 관리를 소유권 취득한다. 이어받은 자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러한 논리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로 승소 판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열람해서 중간에 10년이 넘은 게 있구나. 근데 병은 5년이고 병다시가 5년이구나. 합산해서 10년이죠. 이렇게 원시 취득한 사례가 있지 않은 한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중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중개 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거래해도 된다. 매수인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매수인이 입주하려나 봐. 현임차인 태거 내가 책임질게. 또는 잔금 대출 나와. 무조건 나와. 내가 책임질게. 잡힌 거 많다고? 괜찮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너 세입자 임차 보증금 배당에 문제가 없어.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매도인이 양도세 걱정을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판단할 때 양도세 안 나올 것 같아. 양도세 나오더라도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쓰지 마라. 구두로 약속하지 마라. 왜냐면 요즘 고객들은요 거의 녹음하고 있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녹음하고 있어요. 계약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하고 있어. 따라서 구두 약속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임질 여지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 임대인, 신분 확인, 무권한자, 처분행위 유의하자, 뭐 이런 거.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팔아오래요 하고 아들이 팔죠. 우리 사장님이 팔아오래요 하고 직원이 팔죠.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하고 무권대리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사장님이 통장까지 맡겨놓는 경우가 많죠. 시제통장 같은 거. 글로 돈을 받고 그러죠. 또 위조 절취 신분증, 권리증도 위조합니다. 요즘은 중국에 5만 원만 주면 아주 깨끗한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남편이었고 이게 처였습니다. 근데 남편은 강원랜드 가서 살아요. 처는 흐뭇합니까? 열이 받습니까? 흐뭇한 건 아니죠. 열받죠. 따라서 남편 명의의 주택에 무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남편의 인감도장하고 신분증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가면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든요.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위임장을 쓰는 거죠. 인감도장 찍고 가분들에게 몇 번지 소재 주택에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대리인 발급란에 동그라미 쳐져 있겠죠. 근데 유심하게 본 건 아니죠,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 보증금도 갑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는 요 계좌 관리권이 있구나. 공인인증 비번도 달고 인출해가지고 애하고 친정으로 갚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누구냐? 나 세입자다 해서 당황한 남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사정을 물은 거죠. 이러한 사정을 알고 나서 엄청나게 항의하고 이런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남편은 알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냐? 네, 위임한 대로 계약서 씁니다.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주소 끝자락 뭐죠? 뭐 이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로 교체하기로 특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출두해라,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옛날 남편 같으면 추후에 인정하겠죠. 유효.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추인 거절합니다. 무효. 임차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한 자가 처분행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언론에서도 나왔던 건데, 건물주 갑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을, 근데 중개 보조원입니다.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믿고 자기 건물의 임대관리 권한을 줬다. 월세 좀 받아주고 관리 좀 해달라고. 근데 월세는 보증금 1억 원에 보증금 1억 원에 뭐 월세 7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 따박따박 갑의 통장에 꽂히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계약공인중개사가 보조원한테 맡겼다 이거죠. 그랬더니